한국. 거기도 병원이 제대로 있나요? 2023년 9월 하버드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마이클 톰슨이 서울국제응급의학회에서 던진 말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3일 후 이 똑같은 의사가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응급실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배워야 할 시스템이에요. 도대체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최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응급의학을 가르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문이 그리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국제응급의학회 기조연설을 해달라고요? 동료 제임스가 추천해줬지만 내심 의아했어요. 아시아 국가의 응급의료 수준이 우리와 비슷할 리 없잖아요. 아마 미국 시스템을 소개해달라는 의미겠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역시 개발도상국 느낌이네. 택시 기사가 영어를 못하더군요. 병원 이름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세올 내셔널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몇 번을 반복해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며 생각했죠. 내일 강연에서 뭘 말해줄까? 기본적인 트리아지 시스템부터 설명해야겠군. 미국식 응급의료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컨시어지가 말하더군요. 교수님, 혹시 병원 견학도 원하시면 저희가 섭외해드릴 수 있어요. 견학이요. 뭘 볼 게 있나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시는 것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낙후된 시설, 비효율적인 시스템, 훈련 부족한 의료진. 미국에서 20년간 봐온 그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학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놨겠지.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의 골든아워 개념과 외상센터 시스템은. 그런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 젊은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의 평균 응급실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은 평균 한두 시간입니다. 중증 환자는 15분 이내에 처치가 시작되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 숫자가 사실일까? 설마. 그건 아마 통계 작성 방식의 차이일 거예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정말 한두 시간일까? 미국은 보통 2~4시간인데? 이게 정상적인 속도인가요? 네. 우리는 중증 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하나의 통합응급의료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통합응급의료망이요? 네.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전국 모든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요. 태블릿을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서울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실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실시간 병상 현황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3병상 여유, 삼성서울병원 수술실 대기 없음. 정말 놀라웠어요. 이걸로 구급차가 어느 병원으로 갈지 결정하는 건가요? 맞아요. 환자 상태와 각 병원의 전문성, 병상 여유를 종합해서 최적의 병원을 선택하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일단 가서 거기서 안 되면 다시 이송하는데. 그런데 구급차 출동은 얼마나 빠른가요? 서울 기준으로 평균 7~8분 정도요. 7~8분. 미국 평균이 8~2분인데 한국이 더 빠르다고?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정말 빠른 거네요. 네.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 훈련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요. 마침 구급대원 한 분이 지나가더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15년 경력의 1급 응급구조사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며 물어봤어요. 구급차에서 어떤 응급처치까지 가능한가요? 기본적인 심폐소생술부터 제세동, 정맥류 확보, 약물 투여까지 가능합니다. 약물 투여까지요? 네. 의사의 온라인 메디컬 컨트롤하에서요. 구급대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현장에서 의사와 실시간 화상통화로 상담하면서 처치를 결정해요.
점점 더 놀라웠어요. 한국의 구급차가 미국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니.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구급차 이용료요? 네, 무료예요. 네. 119 구급차는 완전 무료입니다. 응급실 진료비도 대부분 보험 적용되고요.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구급차비만 400에서 1,500달러인데 응급실 진료비는 얼마나 하나요? 보험 적용하면 중증 환자도 보통 10에서 20만 원 정도요. 계산해보니 100에 200달러 수준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면 최소 500에서 2,000달러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국가에서 응급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기 때문이에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하죠. 김 교수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접근성은 OECD 1위예요.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달할 수 있어요. 30분 이내에? 네. 상간벽지까지 포함해서요. 닥터 헬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말이었어요. 전국에 20여 대의 응급의료 헬기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기 보세요. 김 교수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응급실 옥상에 헬기 착륙장이 보였어요. 중증 외상 환자나 도서 지역 응급 환자를 위한 헬기포트예요. 비용은? 환자 부담은 거의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니까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발달했다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나?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핸드폰으로 급히 검색해봤어요. 검색 결과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세계 응급의료 순위에서 한국이 최상위권. 미국은 7위였어요. 이게 맞나? 더 찾아봤습니다. 응급의료 대기 시간, 생존율, 접근성, 비용 효율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거나 비슷했어요. 특히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한국이 8.5%, 미국이 6.4%였습니다. 말도 안 돼. 20년간 미국 응급의학을 해오면서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와 김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 응급의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부터요. 특히 2010년 이후 많이 발전했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응급의료를 국가 필수 인프라로 본 거죠. 김 교수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IT 인프라가 뒷받침됐고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도 빨랐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방금 본 실시간 병상 현황 시스템만 해도 미국에서는 아직 꿈 같은 일이거든요. 교수님, 혹시 실제 응급 상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희가 지금 중증외상센터 수술을 진행 중인데 참관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한국의 중증외상센터가 어떤 수준일까? 네. 1시간 전에 들어온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복부 출혈이 의심돼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환자는 35세 남성, 승용차 추돌사고로 복부 타박과 갈비뼈 골절이 의심돼요. 구급차는 얼마나 걸렸나요? 사고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25분이었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조금 늦었죠. 25분이면 빠른 편 아닌가요? 서울 기준으로는 평균적이에요.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서 보시면 됩니다. 관찰창을 통해 수술실 내부를 볼 수 있었어요. 의료진이 꽤 많네요. 외과에 2명, 마취과에 1명, 간호사 4명이에요. 중증외상 표준팀 구성이죠. 수술실 안을 자세히 봤어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복부 CT 결과 나왔습니다. 간 손상은 경미하고 늑골 골절 3번째, 4번째 확인됩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네요. 보존적 치료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저 CT는 언제 찍은 거예요? 응급실 도착 20분 후에요. 생체 징후 안정화 후 바로 촬영했습니다. 빠르네요. 응급실에 CT가 바로 붙어 있어서요. 중증 환자는 우선순위로 촬영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이에요. 권역외상센터요? 네. 전국에 17개소가 있어요. 이 병원은 서울 경기 북부 권역을 담당하죠. 언제부터 이런 체계를 만들었나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완성됐어요. 정부가 6년간 매년 500억 원씩 투자했죠. 김 교수가 지도를 보여줬어요.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효과는 어떤가요? 중증외상 환자 생존율이 10% 정도 향상됐어요. 2012년 78%에서 지금은 88% 수준이죠. 88%면 상당히 높은 편 아닌가요? 네. OECD 평균보다 높아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수술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큰 손상은 없었어요.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수술 시작한 지 3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안전을 위해 꼼꼼히 확인했거든요. 응급수술이라도 정확성이 우선이에요. 수술을 집도한 박 교수가 나오며 말했어요.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3일 정도 입원 후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응급실 진료, CT, 수술, 입원비까지 해서 건강보험 적용하면 환자 부담은 50에서 80만 원 정도예요. 계산해보니 400에서 600달러 수준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5천에서 1만 달러는 나올 텐데 보험 적용률이 높네요. 응급의료는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특히 생명과 직결된 치료는 거의 대부분 보험 적용돼요. 오후가 되어서 다른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각 병원의 병상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정말 실시간인가요? 네. 30분마다 업데이트되고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반영돼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약 10년 정도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김 교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방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진 부족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많아요. 특히 전문의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는요. 저녁이 되어서 김 교수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놀라웠어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과찬이세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겸손하시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분명히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나은 것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하버드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견학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야. 특히 접근성과 비용 면에서 곧 답장들이 왔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있을까? 내일 CNN 인터뷰에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다음 날 아침 CNN 서울 지국에 도착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니퍼 김 기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기자가 맞아줬어요. 오늘 인터뷰는 한국 응급의료에 대한 미국 전문의 시각을 듣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계획대로 미국 시스템을 홍보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응급의료를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우선 접근성입니다. 전 국민이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니퍼 기자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국은 지역 격차가 심해요. 농촌 지역은 응급실까지 2~3시간 걸리는 곳도 많거든요. 비용 면에서는 어떠신지요?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은 응급의료를 거의 공공재로 보는 것 같아요. 구급차 무료, 응급실 진료비도 대부분 보험 적용되고. 미국은 어떤가요? 구급차만 해도 400에
$1,500. 응급실 진료비는 평균 $2,000 정도예요. 카메라 너머로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그렇다면 한국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고 보시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응급의료의 본질, 즉 생명을 구한다는 관점에서는 한국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요. 한국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8.7%, 미국은 6.4%예요. 실제로 찾아본 통계였어요.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도 한국이 37분, 미국이 4시간 28분이고요. 제니퍼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OECD 공식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의료계에서는 왜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걸까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의 의료 수준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많이 반성했어요. 의료진으로서 겸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정말 그랬어요. 세상에는 배울 게 정말 많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제니퍼 기자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미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러 오셨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을 보고 나니 어떠셨어요? 부끄러웠어요. 제 무지함이. 정말 그랬습니다. 20년간 미국 응급의학을 해오면서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나라마다 강점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정리했어요. 미국은 첨단 의료기술이나 연구 분야에서는 앞서죠. 하지만 접근성이나 비용 효율성에서는 한국이 훨씬 나아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뭔가요? 시스템의 통합성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웠거든요. 119부터 응급실, 중증외상센터까지 모든 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은 어떤가요? 파편화되어 있어요. 구급차 회사, 병원, 보험회사가 따로 놀죠. 그래서 비효율이 생기는 거군요. 맞아요. 환자는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요.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제출할 출장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견학 보고서. 미국 의료계가 배워야 할 교훈들.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나?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는 우리를 따라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한국을 보니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있더군요. 시장 중심이 아닌 공공성 중심의 접근. 수익성보다는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철학. 그리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드 동료 제임스에서 온 전화였어요. 마이클, CNN 인터뷰 봤어. 어떻더라? 솔직히 놀랐어.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다고? 데이터가 말해주잖아. 하지만 미국이 더 좋은 점도 많지 않을까? 물론이야. 하지만 응급의료의 핵심 목표는 뭐라고 생각해? 생명을 구하는 거지. 맞아.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더 효과적이야. 제임스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인가? 적어도 배울 자세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이 도시를 얕잡아 봤는데 지금은 존경스럽더군요. 적어도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다음 날, 학회 마지막 날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응급의료의 미래였어요. 여러 나라 전문의들이 자국 시스템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독일 교수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응급의사 전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교수가 발표했어요. 재해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원래 준비한 발표는 미국 응급의학의 혁신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의대 마이클 톰슨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원래 계획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응급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 교수가 앞자리에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의료 수준을 과소평가했죠.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응급의료 접근성, 비용 효율성, 생존율.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통합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한국은 119부터 응급실, 중증외상센터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일본 교수가 물었어요. 파편화되어 있어요. 구급차 회사, 병원, 보험회사가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환자가 고통받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료비 때문에 응급실 가는 걸 주저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적어도 응급 상황에서는. 김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톰슨 교수님. 하지만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의료진 과로, 지방의료 공백, 응급실 과밀화.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맞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철학인 것 같아요. 철학이요? 의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시장 상품으로 볼 것이냐, 공공재로 볼 것이냐.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프랑스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배울 수는 있죠. 예를 들면요. 정보 시스템 통합,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션이 끝나고 여러 교수들이 다가왔습니다. 독일 교수가 말했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국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이 비판이 아니라 성찰이었어요. 일본 교수도 동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보니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의료진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환자를 위해서는. 오후에 학회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녁에는 각국 교수들과의 만찬이 있었어요.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교수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 발표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프랑스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요? 응급실 대기 시간, 의료 격차, 비용 문제. 영국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NHS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대기 시간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는 건가요? 일본 교수가 물었어요. 적어도 참고할 만한 모델인 것 같아요. 독일 교수가 답했습니다. 각국 상황이 다르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철학은 배울 수 있죠. 제가 말했어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노력 말이에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으로 뭘 얻었을까? 의료 지식, 새로운 기술? 아니었어요. 가장 큰 수확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다는 것. 미국 방식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게 많다는 것.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일 돌아가. 정말 많이 배웠어. 어떤 걸? 겸손함. 갑자기 웬 겸손함?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내에서 답장이 왔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적어도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배웅을 나와줬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교류를 이어가면 좋겠어요.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국 응급의료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 의료진들이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면 많이 놀랄 거예요. 저처럼요? 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어요.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CNN 인터뷰 이후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크더군요. 특히 하나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 Korean Medical Association. 톰슨 교수님께 이번 학회에서의 발표와 CNN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미 응급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의과학회 회장 이준호.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회장님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 의료 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귀국 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이클 톰슨.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4시간 후면 보스턴이에요. 그동안 할 일이 많았어요. 우선 하버드 의대에 제출할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했죠.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심층 분석 및 미국 의료계에 대한 시사점. 목차를 정리했어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개요. 미국과의 비교 분석. 벤치마킹 가능한 요소들. 향후 협력 방안. 결론 및 제언. 각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번 벤치마킹 가능한 요소들에 집중했어요. 1.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실시간 병상 현황 공유. 구급 차병원 간 정보 연계. 권역별 응급의료 자원 최적 배분. 2. 접근성 개선 방안.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비용 장벽 완화 정책. 지역 격차 해소 전략. 3. 질 관리 시스템. 표준화된 프로토콜. 지속적인 모니터링. 성과 평가 및 피드백.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미국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 단순히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행 가능한 방안이 필요했죠. 몇 시간 후, 기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옆자리 승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서울에서 의학회에 참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저도 의사예요. 소아과의인데. 어떠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의료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해줬어요. 통합된 응급의료 시스템, 빠른 대응 시간, 저렴한 비용. 와,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배울 게 많겠네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미국 의료계에 알리려고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우물안개구리였나 싶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 의료진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비행기가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반겨줬어요. 어떻게 다녀왔어? 정말 많이 배웠어. 특히 겸손함을. 갑자기 왜 겸손해졌어? 한국 의료 시스템을 보고 충격받았거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최고가 아니었던 거야? 적어도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배울 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건데? 우선 보고서 완성하고 동료들과 공유할 거야.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려고.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의대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마이클, 한국 어땠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CNN 인터뷰 봤는데 정말 그렇게 좋던가? 데이터로 말해줄게. 회의실로 모두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한국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이고, 이게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고, 이게 응급의료 접근성 지표야. 동료들이 하나둘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OECD 공식 통계야. 그럼 우리가 뒤처진다는 말이야?
분야에 따라 다르지. 하지만 응급의료의 공공성 면에서는 확실히 뒤처져.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가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마이클, 솔직히 말해.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가? 전체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어. 예를 들면, 환자 중심의 사고방식, 의료를 상품이 아닌 권리로 보는 관점. 제임스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서 뭘 할 건데?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 볼 거야. 의과대학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네. 나도 도울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6개월 후 하버드 의대 강당이었습니다. Harvard Core Emergency Medicine Exchange Program 발족식이 열렸어요. 저는 프로그램 디렉터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하버드 의대 교수진, 레지던트, 그리고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 의료진들이 있었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직접 보고 나서 깨달았죠.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것을. 화면에 김 교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 교수입니다. 김 교수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어떠신가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10명의 하버드 의료진이 한국에서 4주간 연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도 10명이 하버드에 와서 연구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양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호 학습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질의응답 시간에 한 레지던트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도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응급의료정보 시스템 개선, 병원 간 협력 강화, 환자 이송 체계 개선 등등. 하지만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겠죠? 맞아요. 시스템이 다르니까. 하지만 철학은 배울 수 있어요. 발족식이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의료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 연수에 참가하고 싶어요. 3년차 레지던트였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한국의 응급의료 접근성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지. 좋은 관점이네요. 신청해보세요. 간호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간호사도 참가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간호사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저녁에는 한국 영사관에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총영사가 인사말을 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의료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톰슨 교수님의 용기 있는 발언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실 부끄러웠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늦깨달음이었거든요. 리셉션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 말했어요. 마이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됐어. 우리 병원에서도 한국식 트리아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 정말이에요? 네, 효율성이 훨씬 좋다더라고. 보스턴 의과대학 교수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한국 의료진들도 적극적인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어? 정말 뿌듯했어.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많이 바뀌었구나, 당신. 어떤 면에서? 겸손해졌어. 그리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고.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3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다음 달에 첫 번째 연수단이 한국에 가. 또 가는 거야?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가는 거야. 배우러 가는 거지. 몇 주 후, 첫 번째 연수단과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10명의 하버드 의료진이 함께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 교수가 마중 나와줬어요. 교수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연수단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버드에서 온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제임스가 인사했어요. 4주간의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연수단원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렇게 체계적일 줄 몰랐어. 특히 정보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야. 환자 중심적 사고가 모든 시스템에 녹아있어. 연수 마지막 날, 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운 점은? 제임스가 답했어요.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의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다른 연수생도 말했어요. 한국은 의료를 정말 공공재로 보는구나 싶었어요. 김 교수가 물었어요. 돌아가서 뭘 바꿀 계획이세요? 우선 동료들에게 경험을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도입해 보려고요. 귀국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스템 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는 한국식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어요. 보스턴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한국 응급의료가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의료진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에서 서로 배우자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1년 후 다시 CNN 인터뷰를 했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의료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겸손함을 배웠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구체적인 성과는 한미 의료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이제는 양방향으로 배우고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나라와 교류하려고 해요. 독일, 일본, 싱가포르. 세계는 넓고 배울 게 많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생각했어요. 1년 전에 그 3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구나. 오만했던 제가 겸손해졌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고, 혼자만 잘나다고 생각했던 제가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의료의 본질이잖아요. 환자를 살리는 것. 그 목표 앞에서는 국경도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죠.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김 교수가 보내준 사진이 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길 정말 잘했구나. 의료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서로 배우고 성장할 때 환자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의사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몰랐네요. 배워갑니다라는 말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나 자부심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숨겨진 자랑거리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